자, 동영상 계속 찍고 있습니다. 뭐 집에 누워가지고 동영상 찍는 걸 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누웠다 일었다가 일어났다 앉지를 못하니까 손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 아픕니다. 뭐 그래도 재밌으니까 계속합니다. 하다가 이제 딸까지 옆에서 찍는 거 보고서는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아빠의 몸 영화도 찍었습니다. 너무 유치하더라도 웃어주십시오. 일단 그런 것도 하고 있고 한데요. 저 이제 기획산업 관련 조사해가지고 모교 모임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내용을 한번 돌아보고 어떤 내용을 저희가 이제 얘기했는가 함께 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모여서 함께 얘기하면 좋은데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제 구조도죠. 별거 없습니다. 뭐 가스보일러 얘기 좀 한번 하고 굴삭기 수출 관련해서 좀 얘기 좀 하고 중고정한 투자, 미국 공공건설 진출, 뭐 조선 기계 발전소 국방, 뭐 사례연구였고 두산이 브라코와 좀 얘기 좀 한번 하고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별건 없죠 사실. 자 봅시다. 한 줄 요약. 뭐 이것저것 있는데 워낙 분야가 넓습니다. 기계도 바다같이 넓죠. 거의 저희가 지금 보는 부분들을 전부 다 바처럼 넓습니다. 뭐 한 주만에 전부 다 돌파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 저희가 그 중에 이번에 이거 눈에 보이는 걸 한번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쭉 돌아본 다음에 돌아오면은 그냥 뭔가 또 보이는 게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사실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라는 거 또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한번 돌아보고 돌아오면은 분명히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이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기계산업 검토 중에 중장비 부분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중장비의 특징은 이제 캐터필러와 아더스라고 하더라고요. OTHR이죠. 캐터필러라는 회사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얘가 중심이고 나머지는 뭐 기타 회사 이렇게 나눠진답니다. 캐터필러는 미국에 있는 회사죠. 뭐 어쩔 수 없죠. 캐터필러라는 부품 자체도 있는 거라 트니까 그만큼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파고 들어가다 보니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중장비는 뭐 세계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듯합니다. 세계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적 장벽이 있느냐? 일단은 우리나라에는 기술적 장벽이 있는 회사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없다고 보고 다른 회사들 특히 캐터필러나 고마츠나 한국의 두산 인프라코어나 밥켓은 사실상 세계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뭐죠?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쫓아가는 PMI 그것만 갖고도 충분하게 이들이 잘 할 것인가 못 갈 것인가가 나온다 하겠습니다. 뭐 중국에 뭐가 좋아요? 맞습니다. 뭐 1대1로 하니까 많이 나을 것이다.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뭐죠? 세계 경기 꺾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뭐 캐터필러와 고마츠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죠? 우리가 PMI 보고 있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뒤에 투자하실 때 만약에 이쪽에 투자 결론을 내리실 때 그걸 좀 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뭐가 있죠? 200일 이동평균선 이것만이라도 좀 보시고 들어가실 때 있고 이거 밑에 있죠?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지 마십시오. 우리 초보입니다. 전문가 없으세요. 전문가 어차피 제 얘기 안 들어요. 알아서 하실 건데 초보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200 이동평균선 밑에서는 뭐 해야 돼요? 사지 마세요. 그냥 눈을 감으세요. 올라가 있는 것만 따라가는 겁니다. 떨어지면은 어찌하나 매도하세요. 자 들어가 봅니다. 공작기계, 뭐 방산, LCD용 기계, 반천기계는 있으나 경기에 순응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보시면 뭐 공작기계 당연히 경기에 순응하겠죠. 초선 경기에 순응하는 거 유명하고 방산 이거는 뭐 어제 맛이 간 것 같습니다. LCD용 기계 역시 마찬가지고 반도체용 기계도 경기에 순응하는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작 위에 아까 중장비면 얘기했지만 뭐 이쪽도 거의 순응한다고 보시고 쫓아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방산의 경우에 좀 더 파고 들어가 봤는데요. 보니까 증가폭이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뭔가 이슈가 있어갖고 좀 올라갈 수 있긴 하거든요. 특별하게 뭐 대포를 아니면 탱크를 아니면 뭐 다른 걸 갖다가 수주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뭐 향후에 이렇게 성장성이 높다고 보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뭐 대규모로 뭐 전투기를 갖다가 수출한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는데 그래도 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방산 쪽은 뭐 북한하고 분위기도 좋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크게 마음을 이제 안 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반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방산 크게 안 두더라도 이제 꾸준하게 이제 정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슨 일이 터졌다. 우리가 뭐 진짜 무슨 뭐 국난이 왔다. 그렇다 하더라도 비슷하게 돈을 벌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뭐 장비가 들어갈 때 10년씩 계약을 치거든요. 이제 장비 공급한 회사가 그것도 고쳐야 돼요. 군대 장비는 쉽게 안 부서집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저보다 더 오래된 차들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군대 장비를 오래 쓰고 잘 보수가 안 되죠. 그렇지만 일단 보수를 해서 쓰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갖고 매출이 나타납니다. 한번 나가면은. 그런 거 보시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욱더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발전소 쪽 얘기 좀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발전소 쪽에 이제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태양광 하는데 미래가 없어 보이는데 미래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태양광으로 이게 될 리가 없거든요. 부하가 많이 걸린대요. 태양광이. 부하가 많이 걸린다는 게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나 석탄 발전소처럼 안정적으로 전기가 나오지를 못해요. 태양광을 10만큼 치면요. 석탄이나 원자력이 10만큼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왜냐면 햇빛이 안 들어오면 전기가 안 돌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또 하나는 전기가 이렇게 전기만 만들어진다고 했지 않겠습니까? 태양광 속에서 이렇게 배전선 타고 나가거든요. 근데 이 전기가 원래는 한쪽으로만 돌거든요. 한쪽으로만. 전기가 여기 발전소라고 치면은 발전소에서 나가는 것만 있거나 뭐 나가는 것만 있죠 보통. 근데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는 나가는 것도 있고 들어오는 것도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중간에 그 변전소 같은 게 충격을 많이 받는답니다. 전기 공급계가 교란이 된대요. 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데 갑자기 구름이 꼈다가 그다음 구름이 슉 하고 지나가 버리면 난리가 나겠죠. 그런 면에서 태양광 발전소는 뒤에 온 변전소 같은 게 잘 뽀개질 수 있겠죠. 완성이 된다면은. 여기 이야기는 또 정확하게 그것만은 아니었는데요. 듣고 싶었던 얘기 그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 얘기죠.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좀 뒤로 밀리고 있는데요. 안 하거나 그럴 것 같긴 한데 뭐가 있죠? 원전을 만드는 것도 문제인데 원전을 이제 부시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시는 것도 꽤나 돈이 될 것 같아요. 몰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두산중공업이 따올 수 있을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안 되면 좋겠는데 일단 한국에서는 기계 투자는 안 될 것 같아요. 선진국이 주요 기업을 다 들고 있으니까요. 결국은 이거는 뭐 경기에 따라서 이제 간다고 보시고 뭐 특별하게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경기가 많이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을 하면은 보통 상승은 이제 부동산 쪽에 돈을 많이 쏟아붓죠. 그러니까 이쪽에 두산인프라코밖에 없어요. 두산인프라코 장비 쪽이 있고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전소가 많이 건설을 했습니다. 저번에 그 원전 고장 났을 때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발전소 별 재미가 없는데요. 뒤에 전기가 또 부족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발전소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보게 되면 경기 수준에 맞춰가지고 투자하는 게 맞고요. 지금은 이제 경기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돌 때 여기쯤 와 있다고 본다면은 여기쯤에 맞춰서 들어가면 됩니다. 뭘 보라고요? 200일 등 평균선. 그거 보세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분은 어차피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보통 제 생각에 저희 밴드에 거의 모든 분들은 전문가분이 많이 계시는 않아요. 있기 계신데 그런 분들은 직접 직투를 하실 거니까 200일 평에서 꼭 봐주십시오. 자, 한번 봅시다. 가스보일러부터 한번 볼까요? 가스보일러 내수출합니다. 가스보일러 쭉 올라갑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엔 입주가 많아져서 그래요. 부동산이 완성이 되니까 아파트 같은 것들이 가스보일러가 많이 팔려나가는 거죠. 내수가. 향후에 많아질까? 아니요. 좀 많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이제 예가 있죠. 뭐냐면 이때 팔렸던 거 10년이 지나면은 가스보일러도 교체가 또 일어나요. 교체할 수밖에 없어요. 가스보일러 산업이 지금 이제 막 꼬라박고 있을 거고, 막 떨어지고 있을 거거든요. 떨어지고 있는데 영원히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꾸준한 교체 수요가 존재를 하거든요. 영구히 가는 물건이 아니에요. 몇 년 지나고 나면 결국 이제 해체를 해야 되는데 이미 깔려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 교체 수요가 있고 꾸준한 교체 수요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떨어지면 한번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중국 쪽 이슈가 있긴 한데 그거는 뭐 둘째치고 굴삭기 한번 보죠. 굴삭기는 수출이 줄어들고 있어요. 중국 쪽 경기 하락이 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통계에서 보는 건데 이 부분이죠. 1토까지 왜 올라왔죠? 경기가 좋아졌어요. 우리만 좋나요? 아니죠. 중국도 경기가 이때 좋아졌어요. 이때부터 왜 떨어지죠? 경기가 나빠졌어요. 경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중국의 고정산 투자입니다. 8월 31일까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부동산 투자가 여기까지예요. 부동산하고 뭐 건설 쪽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돈을 풀어도 돈이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후에 뭘 알았죠? 땅이 안 팔린다.
땅을 그 정부가 갖고 있죠. 정부가 갖고 있고 이걸 갖다가 경매를 하거든요. 이 경매에서 경매가 낙찰이 안 되는 겁니다. 땅이 안 팔리는 거죠. 좋은 모습인가요? 아니죠. 좋은 모습이 아니고 두려운 모습이죠. 뭐 그렇다 치는데 일단은 땅이 안 팔린다. 그러므로 사실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때부터 많은 것들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정관도 잘 안 되니까 뭐 건물을 짓거나 곡장을 들여놓거나 뭐 고정산인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거 보이죠?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이 상황에서 뭐를 해야 되죠? 이걸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때 공격을 해야 되겠죠. 공격자가 누구예요? 아메리카죠. 아메리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공공건설 지출 한번 보죠. 왜 미국의 공공건설 지출을 볼까요? 두산 밥캣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캣은 어느 나라 회사죠?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 그러니까 미국에 중장비가 들어가느냐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자, 늘어나고 있죠. 여기 조금. 트럼프 황상께서 그냥 질러주시는 겁니다. 황상. 내년에 뭐 1조 달러만 쓴다고 하는데 그런 거 풀려나가면 좀 나아지지 않겠냐. 향후에 꾸준하게 공공지출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반시설이 워낙 노후화돼가지고 우리는 좀 신형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뭐 많습니다. 조선 관련인데요. 신조가 뭐 많이 있는데 직접 보십시오. 별거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근데 요즘에 저희 한국 같은 LNG선 이게 많이 나가고 있죠. 액화천연가스인데 이게 어디서 이렇게 자꾸 사가는지 잘 모르겠네요. 중국의 전문형인데 뭐 궁금하긴 한데 더 찾아보기엔 좀 약간 귀찮아가지고 못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되게 많이 나온 거 보이죠? 벌커 이건 뭐 어디예요? 이건 중국 거고요. 클락슨 나요. 이거 인덱스 평균이고요. 컨테이너선 이것도 거의 중국이 가지고 있고요. 큰 거 못 나왔고 LNG, LPG 요거 하고 요거 정도만 이제 두 개가 우리 갖고 있고 요거는 중국하고 한국이 경합 중일 거예요. 싸우고 있어요. 벌커선은 여기는 이제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어요. 일본도 요거 잘 만들어요. 싸게 만들죠. 자기네가 딱 만들던가 만들고 그 넘어서는 안 만듭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LNG선 때문에 그런 건데 쉘가스 건 전부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 나온 게 있었나 봅니다. 근데 미래에도 계속 나올 수 있겠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니까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들으실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수주받는 게 있고 3년 동안 보통 2년 3년 건설하니까 그동안은 계속 매출이 올라가지 않겠냐고 그 말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은 2년 3년 해도 괜찮을까요? 초반에만 나오는 거 아닐까? 고민 한번 해봅니다. 들으실 가동률이나 해양시 추선들이 별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잘 만들죠. 많이 만들다가 또 엄청 많이 까먹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어가지고 뭐 드리식 같은 경우 원래 이제 경기성을 타가지고 많이 신청을 했다가 많이 또 빼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점에 물려가지고 제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죠. 야, 볼까요? 이제 발틱 드라이죠. 이거가 대해서 얘기가 좀 차이가 많죠. 좀 이게 중국 때문이다. 그런 얘기가 있고 조금 잊지 말아 주십시오. 기계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경기가 좀 좋아야 되죠. 좋은 걸 나옵니다. 16년부터. 맞습니다. 좋아졌다가 이제 꺾이고 있는 게 보이죠? 얘는 누구예요? 얘는 미국이에요. 미국만 좋아지고 나머지는 꺾이고 있습니다. 유럽 산업주문. 유럽은 좀 별로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유럽, 여기 미국, 공작기계 주문. 이거 좀 문제죠. 이렇게 좀 이렇게 줄어들면은 향후에 좋은 모습이 나올 수가 없죠. 산업주문. 여기도 산업주문 일본이고 중국인데, 하여튼 뭘 봐도 좋은 게 없습니다. 건설기계 통합 3사가 있대요. 뭐 두산밥켓, 두산인프라코 나온 거죠.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3개사밖에 없어요. 두산밥켓은 좀 미국 좀 매출이 있는 것 같고요. 두산인프라코는 중국 좀 많이 좀 매출이 있고 현대건설기계는 전국 세계 다 파나봐요. 아까 말씀드렸죠. 캐터필러와 아더스입니다. 기타 회사들. 캐터필러 서태지와 아이디가 아니고 캐터필러와 아더스인데 얘가 이제 중심인 거죠.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뭐 캐터필러를 진짜 본 적은 없기 때문에 뭐라고 그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네요. 캐터필러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투자는 사실 여기 해서 되겠죠. 경기 돌아서는 거 보면은 좀 더 세져가지고 18년 초쯤에 이제 끝이 나죠. 캐터필러만 빠집니까? 아닙니다. 뭐죠? 건설업종이 다 떨어졌어요. 미국도. 건설이 뭐 집값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건설도 떨어지고 뭐 파이낸스도 떨어지고 그냥 팡 빼놓고 다 빠지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경기가 미국도 안 좋아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구사기 가동 시간 뭐 이런 건데요. 뭐 그렇다, 양호하다. 그리고 평균 운영 시간 좀 줄어들었네. 장사 좀 덜 되나 보네. 뭐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구사기 수출을 상위 10개국이라는데요. 어우, 저 되게 놀랐습니다. 벨기에하고 미국이 이렇게 많은 수출하는지 투자마켓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벨기에도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서 그러겠죠. 중국도 뭐 덩어리가 크니까 러시아, 네덜란드, 터키, 영국, 오 생각보다 많은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어, 울산항에서 이제 나가는 구사기량 이제 비교하는 거죠. 끝나가는 걸 알 수 있죠. 끝나간다. 뭐 증가세는 이제 얼추 줄어들고 있다. 더 아카뎀 나오죠. 이쪽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을까?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 상태 나빠지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경기 비추 SOC인가? 여기서 좀 빠지고 있는 건데, 너무 높이 나오죠. 판매가 아니고, SOC 투자를 단행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못했습니다. 못하고 손을 좀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감세 쪽으로 돌아섰죠. 데이터 업데이트가 좀 이걸 제가 봤던 때 안 돼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옛날 거 봤던가 올라간다고 나오는데 영업 이익률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영업 매출액이 좀 밀렸죠. 자, 고마츠입니다. 고마츠가 이제 뭐 고르게 팔아먹고 있습니다. 미주, 일본, 중국이군요. 중국,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일본이겠죠. 다 일본. 그 뭐 워낙 큰 회사고 잘 하니까 여기서 팔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중판매가 역시 15년에 이제 크게 한 바퀴 도는 것을 오마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캐터필러도 이렇게 돌았었죠. 전체적으로 뭐 보시면 여기 여러 지역에 파는데요. 요동치는 거 같이 요동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사실상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투산중공업 한번 이제 가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200 이동평균선입니다. 이거 7일 라인 나왔는데 200일 아마 제가 아까 했을 겁니다. 그래갖고 계산을 한번 돌려보니까 이런 꼴이 나타납니다. 아, 이게 달이에요. 달, 월. (211) 이동평균 선이죠. 투자 언제 했어야 돼요? 여기서 했어야 된 거죠.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또 할 수가 있었겠죠. 나머지 시기에는 뭐 하면 안 되겠죠. 왜 안 되죠? 제대로 된 투자자라면 자기 기회를 찾아야 되겠죠. 언젠가 이게 상승하기 시작하면 그 추세에 같이 타고서 거시는 것도 확인해보고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 가봅시다. 원전 해체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원전을 만드는 거고, 이건 뭐죠? 원전 해체하는 부분입니다. 아이고, 뭐 옛날에 많이 지었으니까 여기 이대로 넘어온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해체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는데 누가 해체를 할 것인가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도 이때쯤 해갖고 수명 연장 뭐 종료되니까 해체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국방비의 변화입니다. 보면 볼까요? 국방비 금액 자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증가 자체가 3.6% 정도로 줄어들어서 더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뭐 덜 발전하는 것도 국가가 성향이 나았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국방비가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 그러니까 뭐 북유럽 국가들 보게 되면은 그 국방비를 줄여가지고 복제산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국방은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재정 대비로는 지금 14.5% 되게 작은 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총생산은 2.41% 정도 정말 작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방 쪽에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투자 인프라 코어 다시 보죠. 역시 마찬가지 이때 경기 좋았을 때, 이때 경기 좋았을 때, 이때 경기 좋았을 때 이제 경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0일도 평균선만 갖고도 어느 정도 그림이 보이는 걸 보면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선이. 자, 투산 인프라 코어 나눠갖고 좀 봤습니다.
고맛자하고 비교해 본 건데요. 뭐 그러려니 하고 볼만합니다. 하락폭이 엄청나죠? 여기도 하락폭이 있는 거 보이시죠?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한 사람의 회사들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의. 끝인가? 다 봤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한 20분 정도 해서 원래 목요 모임에 봤어야 될 자료를 다 보았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꼭 댓글 남겨주시고요. 예, 보고서상에 좀 더 알차게 좀 적어드렸어야 되는데 못 적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이야기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하면요. 기계산업 분야에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뭐 항공도 있을 수 있고 공작기에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데 중소기업은 다 빼고 이제 중요한 대기업만 본다고 칠 때 대기업들 중에 굴삭기 업체들은 저희 한국에 많거든요. 방사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면에서 굴삭기 업체들은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 이제 관심을 가지고 가면 되겠다. 또는 경기가 좋다는 걸 알기 위해서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가격이 움직이고 있다 하면 그 경기가 좋아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맞추는 것도 재밌긴 한데 그건 쉽지 않은 거니까 조금 더 쉬운 저희가 얘기하는 뭐 200일 이동평균선이라도 보고 거시적으로 확인하고서 이제 한번 움직여주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